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찬무입니다.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강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예? 학생들이 얼마나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대합니까? 그리고 또 학부형님도 또 종종 학교에 오셔가지고 선생님들 또 함부로 대하고 해가지고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애쓰십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수업 혁신을 배움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풀앤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아이윤으로 수업 보기라든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배움의 공동체라든가 그리고 엊그제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또 하나 내세운 것이 거꾸로 수업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도 철학이 다 같더라고요. 이 배움의 공동체나 거꾸로 수업이나 철학적 바탕이 같아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이든 간에 학교에 부임을 하면은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이에요. 제가 고창에 있을 때 학교를 방문을 하면은 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학교에 와가지고 학교 복도 교실에 플로링을 다 바꿨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화단을 정비했다거나 또는 뭐 강당을 수선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바꾸는 것을 어떤 학교 시설을 바꾸는 것을 또는 학교 외관을 바꾸는 것을 학교를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를 바꾸는 것이 학교 외관을 바꾸고 학교 시설을 바꾸는 것이 학교를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학교의 CEO는 말이죠. 교사 출신이 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일반직에 시설계 사람들을 학교 CEO로 앉히면은 기가 막히게 잘할 거예요. 왜? 그분들은 그거의 전공이니까. 그런데 교육의 본질에서 봤을 때 학교를 바꾸는 것은 수업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업을 바꾸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업 철학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은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또는 배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또는 아이들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철학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움의 공동체도 배움의 공동체 이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배움의 공동체 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배움의 공동체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움의 공동체 출발점은 그 일본의 동경대학교의 그 사또 마나부라는 그러한 교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평생 동안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분석을 했어요. 가지고 수업을 몇 개 정도 분석했냐면은 이 얘기 듣기로는 10,000개 이상을 수업을 봤다고 그래요. 아마 많이 봤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본 것도 그냥 슬쩍슬쩍 보면서 10,000개를 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그리고 2-3시간 분석을 해가지고 10,000개 정도 수업을 봤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수업을 많이 본 교육학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어요. 저도 대학교 때 대학원 때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교육학 선생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론을 보면은 대부분이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들이 많잖아요. 또는 학교 밖에서 연구한 것을 학교로 끌어들여가지고 적용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안 맞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직
교실 현장을 수업을 분석해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창안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최초로 시작은 1998년 일본의 하마노고 소학교라는 데서 이걸 실시를 해가지고 그 현재 그 일본의 초등학교에 한 1,500개 정도 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한 200개 정도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500개 해가지고 4,000여 개, 최근 자료에 보면은 4,000여 개 학교가 이쪽으로 수업 혁신을 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수업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수업하고 배움의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수업이 무엇이 다른가? 선생님, 그것이 궁금하시죠?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아마 선생님들 여기에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항상 머릿속에서 선생님들은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은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말이냐? 그 고민거리가 바로 이걸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잘 배워나가도록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스스로가 잘 배워나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전자는 중심이 교사 쪽에 쏠려 있다고 한다면 후자는 학생 쪽에 쏠려 있는 거죠. 앞에는 가르침 중심의 수업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배움 중심의 수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전자는 아이들의 잠재 능력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한 데 비해서 후자는 아이들의 그 잠재 능력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자는 철학적 배경이 행동주의라고 한다면은 후자는 철학적 바탕이 구성주의거든요. 이 구성주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움 중심의 수업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스스로가 잘 배워나가도록 도와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교육이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배워나가게끔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유능한 교사는 어떤 교사냐? 잘 가르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배워나가도록 잘 도와주는 사람이 유능한 교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학교란 가르치는 곳이라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가 배워나가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배움 중심의 수업 철학의 가장 중심을 쉽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인물, 제가 유인물대로 말씀드리니까요. 유인물의 그 다음에 매력에 대해서, 배움의 공동체 매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움의 공동체의 그 매력은 말이죠. 제가 그냥 매력이라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게 3번인가 21세기 포스트 산업 사회에 가장 적합한 철학이다라는 말을 써놨는데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덴마크에 가면 말이죠. 유명한 연구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미래학 연구소라는 연구소인데 거기에 소장이 누구냐면 롤프 엔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덴마크 정부에서 이런 과제를 하나 던졌어요. 야, 지금 지식 정보화 사회 다음에는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과제를 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앞으로 미래는 그야말로 창의력과 상상력이 물결치는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느냐? 뭐 문화의 시대다, 감성의 시대다, 뭐 꿈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미래는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냐면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장 가장 많이 해내는 사람이 가장 이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한 나라의 국가도 그 나라의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풍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나라 자원이 얼마나 많느냐, 국민이 얼마나 많으냐, 영토가 얼마나 넓으냐,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배우의 공동체 수업이 바로 어떤 수업이냐면 그런 수업이에요.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상상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계속 그러한 키워주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움의 공동체의 철학을 가르쳐 21세기에 어떤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철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